브레인시티의 최고 브랜드, 브레인시티의 최대 단지, 소형 평형과 대형 평형까지 갖춘 도시의 가치를 한껏 끌어올려줄 수 있는 브레인시티 안의 브랜드 넘버1 푸르지오입니다. 푸르지오 선착순 시작한 지가 지금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차원에서 로얄동, 로얄층이 어디인지 문의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푸르지오의 로얄동, 로얄층이 어디일까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얄동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푸르지오의 입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푸르지오 위쪽에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있죠. 딱 생각했을 때 초등학교가 가까운 쪽으로 관심을 많이 보이겠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죠. 물론 초등학교나 유치원 가까이 붙은 동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초등학교가 있냐 없냐의 유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교와 가까운 이쪽을 찾을 수 있는 확률이 높을 수 있습니다. 그 점을 하나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푸르지오 이 앞쪽으로 지원시설, 그러니까 학원이 형성될 수도 있고 상가가 형성될 수도 있는 시설들입니다. 자, 이 지원시설 같은 경우는 아파트 사이에 끼어 있는 이제 그런 상가이다 보니까 교육적인 측면에서 카이스트와 한경대학교, 그리고 연구시설, 자, 이런 것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학구열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신도시라고 보면 됩니다. 아파트 사이에 있는 이 상가들 같은 경우는 학원이 형성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교육적인 거를 봤을 때 초등학교와 이쪽 지원시설, 학원시설 같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푸르지오는 이 학교 쪽과 학원이 가까이 위치해 있는 이 동들 같은 경우 사람들 관심을 많이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브레인시티 아래쪽 같은 경우는 여기 주상이죠. 주상복합입니다. 세대수가 많은 주상복합은 아니지만 주상복합에는 상가시설이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됩니다. 주상복합 아래쪽도 상업지구이기 때문에 푸르지오 아래쪽에 있는 동들 같은 경우는 상업 인프라를 잘 활용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제 배치도를 보면서 또 자세하게 세부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배치도인데요. 이 오른쪽이 지원시설, 학원시설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위쪽이 이제 학교가 되겠고, 여기는 지원시설, 학원시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동들이 이쪽 학교에서부터 지원시설까지가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좀 관심 있게 보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 아래쪽에 이제 상업시설이 있는 쪽도 사람들이 많이 생각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교육 쪽에 조금 더 치우쳐져 있다라고 봤을 때 위쪽에 테두리 세대들, 아래쪽 테두리 세대들, 이렇게 로얄동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배치도에서 조금 특징이 있죠. 푸르지오의 동들이 다 어느 방향으로 되어 있는지 한번 보면 동들이 가리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 같은 경우는 여기 앞에 주상복합이잖아요. 그러면 주상복합은 기본적으로 층수가 높죠. 아무리 못해도 30층 이상, 이 앞동도 조망이 좋을 순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푸르지오 전체적으로 조망이 나오는 그런 아파트가 아니에요. 여기가 이제 주상복합이기 때문에 조망이 조금 가릴 수 있다라고 보면 되고요. 단지 안에 있는 세대들, 안에 있는 동들도 기본적으로 앞에 동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조망은 보기가 어렵다라고 보면 되겠죠. 푸르지오는 조망을 생각하지 않고 로얄동, 로얄층을 찾아야 됩니다. 이 단지 안에서 그나마 동간거리가 좋은 그런 동들을 찾아야 돼요. 딱 배치도 보면 나오죠. 303동, 309동 같은 경우는 엄청 길잖아요. 엄청 길어요. 앞에 아파트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개방감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 동들입니다. 그래서 303동과 309동, 310동도 괜찮죠. 그리고 하나, 5구 타입은 지금 사실상 끝났죠. 그러면 지금 로얄층이라고 말씀드렸던 303동, 309동 같은 경우는 여기 다 5구 타입이잖아요. 그럼 벌써 다 나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래도 낮은 층 같은 경우는 간혹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높은 층 같은 경우도 어떤 이유에서인지 하나 둘씩 갑자기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308동도 다 나갔겠죠.
말씀드렸지만 하나 둘씩 5구 타입도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위에 번호로 전화 주시면 5구 타입 혹시나 있을 수 있습니다. 가끔 이렇게 하나 둘씩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1층, 2층, 3층, 4층 다 그냥 필요 없습니다. 나오는 족족 다 나가기 때문에 일단 위에 번호로 전화 주시면 그 부분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로얄층, 로얄동 이렇게 살펴봤죠. 그러면 이거 말고 어느 동이 그 다음에 또 로얄동인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이쪽에 있는 동들이 로얄동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왼쪽 세대들이 이제 남게 되는데요. 여기도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 오른쪽에 있는 세대들이 그래도 사람들이 더 관심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해서 말씀드린 거지, 왼쪽에 있는 동이 나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푸르지오는 조망을 보고 들어오는 아파트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왼쪽 세대들 중에 굳이 고층을 갈 필요가 없겠죠. 고층일수록 분양가도 비싸잖아요. 조경뷰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5층부터 한 10층 정도까지가 이런 단지 내 동들 저는 그래도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315동 같은 경우도 이 아래쪽 주상복합까지 거리가 꽤 있기 때문에 315동 같은 경우는 그래도 고층이 조금 더 시야 확보가 되기 때문에 좋을 수가 있겠죠. 그 외에 이제 나머지는 단지 내 조경 뷰도 좋을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같은 경우는 뭐 저층 고층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맞게 선택하면 되는 거고, 왼쪽은 자금적인 측면이나 이런 것들까지 다 생각을 해서 오히려 낮은 층이 조금 더 좋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선착순 중반 정도로 가면 선택의 폭이 낮아집니다. 브랜시티에 관심이 있었거나 푸르지오에 관심이 있다라는 분은 지금 바로 연락을 주셔야 됩니다. 브랜시티 안에서 최고의 브랜드, 도시 전체의 가치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아파트예요. 좋은 아파트, 좋은 세대 선택하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많은 연락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